인터넷을 여시고 미리 캔버스를 쳐주세요.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를 클릭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캔버스에 로그인을 해주시는데요. 저번에 가입하셨던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되세요. 로그인하기를 누르시고 저는 구글로 했었다 보니까 구글로 이렇게 눌러주면은 로그인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계속 이용하는 기기라면은 로그인을 해놓으면 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학원은 공용 컴퓨터다 보니 로그인 유지 안함을 눌러주세요. 자, 화면에는 최근에 내가 작업했던 툴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얘를 수정하겠다라는 용도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새로 디자인을 만드실 때는 오른쪽 상단에 디자인 만들기를 눌러서 제작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디자인에는 웹용과 인쇄용이 있는데 웹용은 보통 이제 모니터로 보거나 우리 SNS에 활용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쇄용이라는 거는 실제 이제 출력해서 쓰는 명함이라든지 스티커, 현수막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이 명함에 들어 있습니다. 인쇄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는 웹용에서 작업을 하실 건데요. 미리 캔버스가 좋은 점은요, 각각의 SNS 툴들이 사실 우리가 몇 사이즈로 만들어야 될지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사이즈가 미리 정해져 있다라는 게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사이즈를 가져다가 이용할 수가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물론 그렇게만 제공되는 게 아니라 위쪽에 보시면 직접 입력이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여기다 입력해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거는 위쪽에 보시면은 타이틀이라는 게 있거든요. 블로그 위쪽에. 그래서 블로그 타이틀을 제작해 볼 건데요. 블로그 타이틀의 가로 너비는 966, 세로는 50에서부터 600픽셀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넓게 하실 분은 그냥 966에 600을 주셔도 되고요. 좀 작게 하실 분은 966에 300을 주셔도 되고, 본인이 원하는 정도의 타이틀 크기, 즉 간판을, 블로그 간판을 만들 거니까 사이즈를 그 정도로 일단 맞춰주세요. 자, 그럼 우리가 웹용에서 직접 입력을 눌러주시고 여기 가로를 966, 세로를 내가 원하는 사이즈, 뭐 600까지 되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되 저는 그냥 300픽셀을 적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새 디자인 만들기를 하면은 가로가 966에 세로가 300픽셀이 창이 하나 이렇게 생길 거예요. 자, 디자인은 내가 만약 966에 600을 하겠다. 여기서 수정하셔도 돼요. 600픽셀 정도가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이 정도 사이즈. 그래서 내가 만약 이 타이틀을 어느 정도까지 크기를 줄 것이냐에 따라 정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기존의 사이즈, 예전에 이제 주로 썼던 300픽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미리 캔버스는요, 페이지를 우리가 여러 개를 만들어서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카드 뉴스 같은 거 만들 때도 좀 최적화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그냥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 타이틀 만드는 걸 할 거니까 사이즈는 꼭 966에 300으로 맞춰놓고 작업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다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미리 캔버스의 요 하나의 도큐먼트를 보시면 1페이지라고 적혀 있죠. 미리 캔버스는 아까 얘기했듯이 카드 뉴스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게 돼 있다 보니까 페이지를 추가해서 여러 장의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배경색을 깔아서 넣는다든지 페이지를 추가하거나 복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배경을 넣겠다라고 한다면 배경색 추가해서 마음에 드는 색깔을 넣으시면 되는 거고, 여기 색상표를 찍어서 원하시는 색깔을 직접 고르실 수도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일단 템플릿이라는 공간부터 소개를 하나씩 우측에 좌측에는 메뉴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템플릿은 내가 여기에다가 이제 꾸밀 템플릿을 고르는 거예요. 최근에 사용한 템플릿도 보이지만 그 외에 이제 가정의 달이나 템플릿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여기 있는 템플릿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왕관들이 꽤 많잖아요. 템플릿을 여기다가 검색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부동산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쳐보면 또 그런데 좀 쓰실 만한 템플릿들이 또 여러 가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 중에서 난 이런 디자인이 좀 이쁜 것 같다 라는 게 있다면 해당 디자인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얘가 대략적으로 아까 제가 966에 300을 줬잖아요. 그 사이즈에 얼추 맞춰져서 가져와줘요. 물론 디자인 이제 조금 수정은 하셔야겠죠. 얘는 뭐 여기다 놓는다든지 얘를 뭐 조절해서 이렇게 놓는다든지 특별 아파트 분양이 아니라 뭐 여기가 이제 다른 내용으로 바꾸고 뭐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요거 이제 상담 전화 쓸 거니까 요거 이용해서 가지고 와서 위치를 맞춘다든지 뭐 시립주급 요거는 뭐 예를 들어 카카오톡 뭐 상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꾸민다든지 물론 요거는 다 수정 다 가능해요. 필요 없는 요소는 선택해서 지운다든지 신축 아파트 아니니까 이거 붙여서 미리 부동산 뭐 이런 식으로 꾸며도 간단하게 꾸며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디자인의 템플릿이 마련이 되어 있고 마음에 드는 템플릿이 있다면 그냥 눌러서 이렇게 교체를 해서 쓰시면 돼요. 물론 디자인의 이 이미지가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아닐 수가 있죠. 그러면은 뭐 사진을 내가 다른 사진을 끌어다가 가져온다든지 수정해서 맞춘다든지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입맛에 맞게 이미지를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이미지를 넣는 게 내 사업체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전에 샌드애니어 이용해서 사진을 컴퓨터로 옮겨왔죠. 그거를 이제 업로드를 해서 여기다 바꿔 놓는다든지 수정은 얼마든지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템플릿은 이 정도 설명하면 잘 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얘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그룹이 지어져 있는 것으로 만약에 이 밑에 거를 못 떼서 저기다 놓고 싶다든지 지우고자 한다든지 이럴 때는 이 그룹이 지어진 개체를 선택하고 보시면 여기 그룹에 체크돼 있죠. 얘를 풀어서 뭐 옮기거나 수정하거나 이런 작업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때 되게 편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물론 포토샵을 알면은 더 좋긴 하겠지만 포토샵은 이제 전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초반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접근하시기는 이 미리 캔버스 정도면 굉장히 유용한 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디자이너들이 어느 정도 디자인해 놓은 게 우리나라 정서에 좀 맞게 예쁘게 잘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만 수정하더라도 디자인이 꽤 쓸만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테마는 요 정도 설명하면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템플릿 얘기 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작업 공간. 자, 작업 공간 같은 경우는요. 내가 이전에 작업했던 걸 불러올 때 들어가요. 그래서 내 드라이브 가보면 내가 디자인했던 그런 요소들이나 폴더, 디자인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디자인한 거를 불러다가 적용을 하되 예를 들어 여기다가 내가 가져올 요소를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작업 공간에서 가져다가 집어넣으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작업 공간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이미지를 가져다가 넣는 용도는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미지를 저장해서 가져온다면 그때는 이제 업로드를 활용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시 보여드리자면 제가 만약 이 디자인을 여기다 넣고 싶어요.
끌어서 가져온다고 가져와지진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얘는 디자인을 덮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라서 이거를 가져다가 넣는 거는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로고를 저번에 만든 걸 예쁘게 여기다 넣고 싶다라는 목적이라면 로고를 우리가 저장을 했었잖아요. 그거를 업로드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 로고 만든 게 있으니까 제가 한번 업로드를 해볼게요. 자, 업로드의 경우는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미리 캔버스에 올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내 파일 업로드를 눌러서 저번에 제가 바탕화면에 수정 5라는 폴더 안에 LA 리뷰라는 로고를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얘를 선택해서 열게 하면은 여기 가져와졌고 얘는 당연히 끌어다가 이렇게 옮겨서 갖고 오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로고를 만들었다,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었다 라고 했을 때 그 로고를 이런 컨텐츠에다 붙이고 싶은 용도시라면 그거를 일단은 다운로드를 받아서 컴퓨터에 저장을 해요. 그러고 그거를 우리가 업로드에다 내 파일 업로드로 올려놓으시면 어디서나 간단하게 로고를 넣을 수가 있어요. 자, 로고만이 아니라 당연히 내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가져오겠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바탕화면에 아까 제가 샌드 이름을 뭐라고 하셨더라? 샌드 사진, 여기 사진을 이렇게 가져오겠다 이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끌어다가 가져다가 쓰셔도 되니까요. 무리 없이 쓸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그래서 업로드는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도 있지만 동영상을 업로드해서 넣어놓을 수도 있다는 거. 자, 사진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해주는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학교라는 어떤 사진을 찾겠다. 그럼 이런 학교 사진들이 있고 그 중에서 내가 사진을 가져올 걸 눌러서 가져다 쓰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렵지 않게 쓸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요소. 이거는 그래픽 요소들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쓰고 싶은 요소가 있다면 가져다 쓰시면 돼요. 만약에 어린이라고 제가 써보면 어린이 사진들이 보이는데 이 왕관 쓴 애들은 무료 이미지는 아니기 때문에 유료 이미지이고요. 이거 무료 이미지 중에 마음에 드는 걸 가져다가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이미지 중에서는요. 예를 들어 이런 이미지라고 했을 때 얘는 아니네요. 어떤 이미지의 경우는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생면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요거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럴 텐데 선택해보면 이렇게 색상을 고치게 되어 있는 애들은 이렇게 색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고쳐서도 쓸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요소에서는 제가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게 프레임이라는 걸 소개시켜 드릴게요. 뭐 컬렉션, 일러스트, 아이콘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진짜 다양하죠? 도형도 괜찮아요. 도형이나 선 이것도 좋은데 프레임은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아까 여기다가 로고를 넣고 싶었거든요. 근데 로고가 제가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난 동그란 로고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로고로 쓰실 사이즈에 맞게 이 지금 프레임을 만들어 두세요. 그 다음에 업로드해서 아까 가져오려는 로고를 집어넣으시면 딱 그 위치에 맞게 넣을 수가 있죠. 따닥해서 사이즈 조절도 가능하시고요. 프레임이라는 게 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이즈를 조절해서 넣을 수가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또 아까 이 장미 같은 경우 여기 쓸데없는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면 요소에서 마찬가지로 기본 프레임 사각형을 놓고 여기다 이미지를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넣었을 때 여기서 필요 없는 부분은 따닥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나오게 맞춰주시면 돼요. 사이즈 조절도 되고요, 당연히. 따닥해서 이미지를 좀 위로 올리겠다, 이것도 되죠. 자세히 보시면 하얗게 이게 약간 뭐랄까 차이가 나게 색깔이 보일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그림 프레임에서 보이는 영역인 거고, 나머지가 가려지는 영역이라 보니 내가 원하는 것만 딱 잘라 오실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 사진이 조금 어둡게 나온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사진을 선택하시고 필터 효과를 주시거나 직접 조정해서 밝기나 대비를 조절해서 사진의 밝기 대비를 맞춰주실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포토샵을 모르셔도 기능들이 워낙에 잘 돼 있다 보니까 활용하시기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제가 초보자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리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홈즈 모양도 있네요. 자, 그 다음 텍스트. 텍스트는 여러 가지 이제 텍스트 형태를 쓰실 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글씨를 선택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적었고요. 배치를 하면 위치를 옮길 수 있는데요. 이 지금 상자에 보시면 가장자리 동그란 부분은 크기 조절이에요. 작게도 크게도 늘릴 수가 있고요. 중간에 요 조금 긴 동그라미는 이 글상자의 크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글상자의 크기를 넓히거나 좁힐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얘는 아까 크기 조절. 자, 그리고 글씨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이제 글씨의 여러 가지 글씨체들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누르시면은 글씨체가 적용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일부만 선택해서 글씨체를 바꾸겠다. 그것도 당연히 가능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주자주 쓰는 마음에 드는 글씨체들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별표를 눌러놓고 쓰시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별표를 딱 누르면 내가 자주 쓰는 글씨체들만 모아서 볼 수도 있어요. 최근에는 같은 폰트를 모두 원하는 폰트로 바꾸는 기능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거는 글씨 진하게, 기울임, 밑줄, 취소선, 위첨자 등의 어떤 속성들이고요. 얘가 이제 정렬 방식, 글상자 안의 정렬 방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불투명도, 글씨를 흐리게 할 건지 진하게 적을 건지에 대한 불투명도고요. 여기는 이제 글자의 색깔. 만약 블럭 지정한 상태로 색깔을 바꾸면 그 부분만 색깔이 바뀌어진다 했었죠? 배경색이라는 건 글자 배경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배경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자, 글자 조정에서는 자가는 글자 사이 간격, 행가는 줄과 줄 사이 간격, 장평은 글자 높이에 대한 너비 비율, 외곽선을 해서 테두리 주는 것도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미리 캔버스라는 글자만 블록 지정해서 외곽선 주겠다. 이것까지는 안 되지만 만약에 외곽선을 주겠다 하면은 따로 글상자를 적으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쓰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포토샵에서도요. 테두리를 블록 지정한 데만 주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그러니까 포토샵이라도 이거는 똑같거든요. 레이어를 만약에 내가 일부만 블록 지정해서 표시하겠다 하면은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다 보니 참고해 주시고, 자, 그림자. 이거는 이제 그림자를 넣는 거. 마찬가지로 모두 지정되죠. 그 다음 그라데이션. 여러 가지 그라디언트 효과를 넣어서 만들 수가 있는 건데, 뭐 아쉬운 점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그라데이션의 색깔을 더 다양하게 못 넣는다는 거.
두 개에서 변경만 가능하다는 거, 이런 건데요. 오히려 다양하게 넣으면 보기가 싫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무난하게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라데이션 방향, 그 다음 얘는 이제 곡선으로 할 때, 굴려서 이렇게 곡선으로 할 때, 요런 기능들이 있고요. 텍스트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텍스트 레이아웃이라 해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 클릭해서 내용만 바꿔서 쓰시면 돼서 간단하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그룹으로 묶여 있다 보니 그룹을 풀겠다 할 때는 그룹을 풀어서 쓰시면 언제든지 그룹을 풀어서 작업할 수가 있으세요. 죄송해요. 자, 일단 텍스트 좀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쓰실 수가 있고, 아니면 텍스트를 쓰실 때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좀 특이한 모양 이런 것들을 꾸미실 때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전단지나 이런 거 꾸밀 때 좀 화려하게 꾸며야 되는 부분에서 쓰시면 괜찮은 디자인들이 좀 있어요. 그 다음 특수문자는 사실 저도 잘 안 쓰게 돼서 넘어갈게요. 특수문자 미음 한자 이런 거 쓰시면 되니까. 자, 테마. 한번 내가 이런 디자인으로 모양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다음번에도 이 디자인으로 만들면 좀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럼 테마를 바꿔서 색깔을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도 또 다른 어떤 컨텐츠처럼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테마를 바꾸는 게 이 테마라는 공간이에요. 그 다음 동영상. 이건 이제 동영상을 집어넣는 거여서 뭐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진 않겠지만 이제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하는 영상들 이런 것들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가져와서 집어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미지로 저장할 땐 동영상이 안 나올 테니까 별로 큰 역할은 안 하긴 하겠죠. 자, 나중에 이걸 만약 만들고 나서요. 저장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제목을 적어주세요. 그래야 이제 작업 공간에서 찾을 때 내가 이전에 이제 작업한 거를 쉽게 찾아오실 수가 있으실 거고, 저장은 이제 다운로드로 해서 JPG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저번에 이제 로고 만들 때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해보자면요. 이건 제가 다시 닫을게요. 우리가 로고를 만들 때 여기서 어떤 디자인을 넣고 로고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미리부동산이라는 로고를 만들었고 색깔을 만약에 파란색으로 만들었다고 칠게요. 글씨도 똑같이 파란색으로 만들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얘를 저장할 때 이 배경이 지금 흰색이 남는 게 싫은 거예요. 이때 다운로드 할 때요. 투명한 배경을 체크하고 다운로드 하시면 PNG로요. 그때 반드시. 배경이 없는 투명한 이미지로 여기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 캔버스가 발전한 게 이런 게 되게 잘 발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그림이 테두리가 있어 보여서 제가 잠깐만 가져오려고요. 아까 어디다 저장했지? 내가 다운로드에 저장했나요? 잠시만요. 다시 해볼게요. 어디 저장했는지 안 맞네. 딴 다운로드 수정 3에다 했구나. 수정 5에다 해야 되는데 이름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자, 여기다가 그냥 로고라고 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한번 가져와서 달아볼 건데 그림에서 만약에 아까 수정 5 폴더에 있었던 로고를 가져와서 달아보면요. 여기다 보면은 좀 안 보이긴 하겠다. 잠깐만요. 이렇게 가져오려는 게 아니었는데 엑셀에다 한번 해볼게요. 뭐 엑셀 창도 되고 뭐 어떤 거든 상관이 없으니까 한번 가져와 보려고요.
아까 한글에서는 그림 영역이 다 보이다 보니까 조금 맞진 않았고, 이렇게 가져와 보시면은 이렇게 배경이 없는 투명 이미지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고 만드실 때도 되게 좀 유용하게 보실 수 있는 게 이 미리 캔버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가, 물론 블로그에선 잘 쓰지 않으시겠지만 아까 전에 디자인 있었죠. 뭐 이런 디자인을 만들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요거를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만약 회전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넣거나 네온 애니메이션을 넣거나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넣으면요, 그것 또한 또 재밌는 느낌의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운로드를, 이거는 이제 저장을 할 때는 반드시 또 동영상으로 저장해야 돼요. 그래서 mp4로 만약에 저장을 해놓게 된다면 이게 아주 짧은 영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캔버스로 이렇게 만든 영상,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바로 얘가 재생이 돼서 보여지니까 그런 데서 쓰시기에는 또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만약 쓰신다면 진짜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게 미리 캔버스라 한번 쭉 제가 소개를 한번 드려봤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떤 카드 뉴스를 만든다 라고 할 때도 이 디자인에서 내가 디자인을, 페이지를 복사를 해서 내용만 수정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뭐 공부 잘하는 법 해가지고 적어서 뭐 국어 영역 거 따로 만들고, 또 페이지 복사해서 수학 영역 거 만들고, 이런 식으로만 만들어도 일종의 카드 뉴스 모양이 쉽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포토샵을 아는 저 같은 경우도요, 포토샵을 물론 쓸 때가 있지만 퀄리티를 높게 내 맘대로 이제 만들 땐 포토샵을 쓰겠지만, 단시간 안에 빨리 만들어야 되는 급한 그런 출력물의 경우는 미리 캔버스를 쓰기도 한다는 거, 그렇게 일단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캔버스는 진짜 써보시면은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오늘 저희가 만들 거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966에 300에서 600 사이 정도로 만들 건데요. 우리 그 블로그의 로고를 만들 거, 블로그의 로고란다. 블로그의 타이틀을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 만드세요. 뭐 966에 400으로 하실 분은 400으로 하시고, 300으로 하실 분은 300으로 하시고, 사이즈는 큰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적용하셔서 만드신 후에 여기다가 이제 디자인을 꾸며 보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 블로그의 타이틀로 넣을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의 성격과 맞게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일상 리뷰 같은 걸 올린다 라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과 좀 비슷한 어떤 이미지면은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디자인은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여성복이라고 해보니까 이런 템플릿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디자인 중에서 이런 디자인이 좀 이쁜 것 같아 라는 게 있으면 네, 눌러보시는 거죠. 왕관만 아니면 돼요. 그죠? 만약에 깔끔하게 하겠다, 그럼 뭐 이런 느낌도 나쁘진 않죠? 이렇게 해서 타임룸이 아니라 여기만 예를 들어서 뭐 바꾼다든지, 아니면 나는 이 컬러가 싫어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컬러를 다른 컬러로 바꿔본다든지, 예, 약간만 수정하셔도 디자인을 많이 이쁘게 만들 수 있을 거거든요. 이런 데가 좀 쓸쓸하다 싶으면 요소에서 예를 들어서 마네킹이나 이런 걸 또 찾아보시면 또 쓸만한 마네킹 그림들이 보이니까 이런 것들을 깔아서, 예를 들어 얘 색깔은 이게 하필 또 필터로 돼 있나? 뭐 흰색으로 바꿔서 넣는다든지 해서 이런 거 디자인을 그냥 꾸며서 놓는 거죠. 이런 디자인들도 나쁘지는 않겠죠. 그래서 물론 디자인하기 나름이시겠지만 기존에 이제 있는 모양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이제 참고해서 만드시면 좀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업체를 내가 여기다 넣겠다라고 한다면 업체 사진이 다 들어가도 물론 괜찮겠지만 아니면 요소에서 프레임 아까 배웠잖아요. 이런 프레임을 이용해서 나는 이런 디자인이 좀 이쁠 것 같아 라는 디자인이 있으시면 예를 들어 좀 특이하게 해볼게요.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물론 이런 영화 필름을 지금 활용할 것 같진 않긴 한데 여기다가 업로드를 해서 이미지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고 얘를 따닥 해서 크기 조절은 하시면 되거든요. 디자인에 맞게. 그러면 느낌을 또 색다르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장성이 되게 좋아서 오히려 간단하게 우리가 만든다라고 할 때는 아마 포토샵을 굳이 배우지 않으셔도 미리 캔버스로 충분히 좀 어느 정도 감각만 있으시면 디자인을 만드시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일단 고민해 보시고 이제 만드셔야 되니까 왕관을 눌러보면요. 아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뜨는 것들은 요소에서 비용이 들어가야지 이제 쓸 수 있는 요소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하나당 1,100원 이런 디자인 요소는 이렇게 들어가네요. 템플릿은 그러면 만약에 이런 디자인이다 라고 했을 때 얘는 이렇게 한 달간 무료로 쓰기라고 해서 한 달 정도는 무료로 쓰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아마 금액을 내시고 쓰도록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저장 공간도 아마 충분히 주는 걸로 보이고요. 요 정도로 일단은 평가판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컨셉에 맞게 잘 꾸며주신 분들은 이제 여기 위에 내 드라이브 옆에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에다가 블로그 타이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알아보기 쉽게 주세요. 그러고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PNG도 되고 JPG도 돼요. 상관없어요. 빠른 다운로드로 다운 받을게요. 저희 만들었던 폴더 있죠. 저 수정호 폴더였고 거기다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미지가 저장이 됐을 테니 이제 블로그를 열어요. 블로그에서 밑에 내 블로그 여기 사진을 가를 거예요. 내 메뉴에 세부 디자인 설정, 타이틀을 아까 높이 저는 300 넣나요? 그럼 300이면 300으로 맞추고 직접 등록, 파일 등록을 해서 아까 저장하신 폴더로 갑니다. 그러고 눌러주시면 여기 디자인이 들어와졌죠? 이렇게 디자인만 타이틀만 일단 바꿔보죠. 자, 요거 되신 분은요, 내 메뉴에 관리로 가셔서 우리 블로그 정보의 요 밑에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 있어요. 여기도 등록 한번 해주실래요? 왜냐면 모바일에서 보는 것과 PC에서 보는 게 같은 느낌이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요 안에 이렇게 조금 좀 찌부돼서 들어가긴 하는데 뭐 좀 더 세부적으로 맞추려면 아예 사이즈 맞춰주시면 더 좋고요. 아니다고 하더라도 일단 같은 느낌의 이미지처럼 보이긴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톡톡 연결하실 분 톡톡까지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은 안 보이지만 PC에서 볼 때는 일단 타이틀이 보이고 모바일에서 볼 때도 이런 모바일의 커버 이미지가 적용돼서 나오기 때문에 더 이쁘게 보일 거예요. 이거 사이즈는 얘네가 딱 공개를 하지는 않았어서 모바일의 커버 이미지를 딱 맞춰야 되는 사이즈가 나와 있진 않지만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은 우리 여기 미리 캔버스에서 조금만 수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작해서 넣으시면 되니까
세부적으로는 그렇게 수정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이대로 올리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거를 파일에서 사본 만들기, 그럼 그대로 복사본이 만들어지거든요. 사이즈를 966 말고 나는 예를 들어서 뭐 600에 300으로 하겠다, 이렇게 적용해서 만들고 요 모양에 맞게만 수정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어려울 거는 없고요. 내가 지금 블로그에, 모바일 블로그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사이즈가 정확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변형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다시 이러면 다운로드를 받아보면은, 너무 찌부되는 게 싫으신 분들, 어차피 변형돼서 나오긴 하니까 상관은 없지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복사본 만든 걸로 다시 갈아 넣어보면 좀 더 이쁘게 보이긴 하겠죠? 이렇게 맞춰서 설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뭐 어려운 거는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올려보시고, 어차피 네이버 블로그 어플에서 이쁘게 돼 있는지 확인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PC 버전의 블로그랑 모바일 버전의 블로그가 똑같은 사이트 같은 느낌이 나겠죠. 이렇게를 한번 넣어 보시면 되세요. 일단 사이즈를 966에 300으로 만들었죠. 타이틀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동영상을 넣을 수 있더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가능해요. 동영상 넣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내가 마음에 드는 동영상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동영상이 들어가지고요. 크기도 조절해서 넣을 수 있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글씨를 적는 것도 당연히 가능해요. 그냥 대략적으로만 적을게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다운을 받겠다라고 했을 때, PNG는 어차피 그림이에요. 그래서 만약 내가 동영상을 GIF로 받겠다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는 가능하실 것 같긴 한데, 다운로드가 안 되네요. 베타 버전이라 아직 여기까지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얘를 좀 잘라볼까요? 여기까지만. 다운로드 해서 이것도 안 되네요. GIF는 아직은 베타 버전이라서 지원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만약 MP4로는 다운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타이틀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넣는 거는 그냥 JPG 또는 PNG 이런 걸로 집어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연습 좀 하시면서